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서 홍화상 작가로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세 쥔 후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처형을 하죠.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 서기 1600년도 세키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제 압승으로 끝났죠. 네. 그 이제 1600년 9월 15일 날 벌어졌고요. 예. 그 양력으로 치면 그 10월 12일이 됩니다. 그 이제 세키가라 벌판은 이제 기록자가 8km인데 도쿠가 쪽에서 한 5만 명 나왔고 그 풍신수길 쪽에서는 이제 한 10만 정도 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저쪽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강에 직접 나왔습니다. 전쟁터에. 근데 저쪽은 그 전쟁터에 히데요리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 안 됐거든요. 예, 풍신수길 아들이. 얘가 무서워서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말에 다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즉 오야방이 떴느냐 안 떴느냐. 오야방이 역시 사령관이 떠야 됩니다. 이게 뜨진 않았다. 거기서 사이가 죽었다는 게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1615년에 되면 오사카성에 겨울의 전투와 여름의 전투 두 개가 벌어지는데 오사카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풍신수길은 축성의 대가입니다. 이 성을 지는데 풍신수길이 성 진 거 뭐 히메지 성 이런데 오사카성 몇 개 보면 성의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만큼 이제 난공불락을 맺는 건데 결국은 겨울에 시작된 전쟁이 여름이 가도 난공불락이니까 안 되거든요. 해자가 너무 넓죠. 그래서 결국은 해자를 메꾸는 조건, 즉 너희들을 다 살려주겠다. 풍신수길의 그 애첩이었던 그 요도게미하고 그 아들인 히데요리를 살려주는 되니까 해자를 메워라라고 계략을 써서 저쪽이 이제 결국 메우게 돼서 함락이 당하는 건데 그 함락 당하고 바로 그날 함락 당한 날 요도게미하고 아들 히데요리는 그 성 바로 옆에 지금도 그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복 자살하고 이제 정권에 막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강요한 거죠, 저쪽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약속 어긴 거네요. 지들이 알아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만 어차피 살아 죽을 겁니다. 잠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품성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 사람이 인내심의 대가입니다. 왜 인내심의 대가가 되냐면 인질 생활을 11년간 했습니다. 6살 때 인질로 처음에 잡혀거든요. 이마가 가문으로. 그래서 2년간 인질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13살 때 또 인질로 잡혀갑니다. 이게 벌의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마가 가문도 같은 나고야 출신들인데 나고야 쪽에서는 이마가가 가장 그 세력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나고야부터 제패를 하려면 얘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인질로 잡혀가서 11년간 인질 생활을 하면서 인내심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모나지 않게 행동을 해야 되고 말 잘못하면 똑똑한 척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별명이 오아리의 얼간이었는데요. 바보 같은 행동을 많이 한 거죠. 일부러. 그래서 목숨을 살려고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이마가 가문의 그 조카 딸하고 결혼을 하죠. 인질로 잡혀온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찬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인내심도 강하지만 위기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남의 집 볼모로 잡혀간 놈이 그 집 딸하고 결혼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죽었던 그 본능사 혼노지의 편 때도 본인은 그 위쪽에 있는 성들을 계속 공략을 하면서 남의 영지를 계속 빼앗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가 왔으면 일반적으로 그 밑에 신하 같으면 그걸 돕기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돕기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 자기 일을 계속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참 그 구독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소수행장과 가등청정, 그건 임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등청정은 뭐 아시다시피 구마모토 성주였고요. 고니시 육기나가는데 나중에 처형당해 죽었죠. 그래서 고니시 가문은 멸문당했습니다. 또 왜냐하면 여기는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 천주교 그 신자들 그 오다 줄리아가 이제 양녀로 이제 조선에 데리고 간 거. 이거는요 당시 일본의 패션이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없는 애들을 갖다가 카톨릭 신자로 개종하는 게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우키다 히데에 같은 그 사람도 풍신들의 양자였지만은
걔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포로 데려다가 천주교 신자 만들고 자기도 천주교 믿고 그런 식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덕천강한 시대에 들어서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던 그 천주교에 대한 그 대우가 나중에 이제 바뀌죠. 탄압으로. 그 이유는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거지 그걸 종교로 해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게 덕천강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애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소소행장. 네. 가정 청정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행장은 빨리 변실을 해서 이 도쿠가 이에야스 쪽으로 왔으면 살았을 텐데 그걸 안 한 거죠? 안 했죠. 네. 안 했고 그 사람은 조금 그 뚱딴지 같은 게 네. 이게 뭐 카톨릭 신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카톨릭 끝까지 그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가등청정 같은 경우도 구마모토 성주를 했지만은 266개의 번 중에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성주를 갈아치는 걸 네. 거의 대부분 다 갈아쳤습니다. 자기 편으로. 그래서 그 일본의 후다이 다이묘라는 말이 있는데 이 후다이 다이묘가 덕천강이가 이 어렸을 때부터 덕천강이 자체는 8대 명문이거든요. 덕천강이 때까지. 예. 이때부터 덕천강의 편에 쓴 번이 한 30개 번이 있었습니다. 워낙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애들을 갖다 심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에도 시대 말기가 되면요. 예. 그 성 266개 번의 거의 한 70%가 다 개혁당합니다. 이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막부를 열게 되면서 한 260년 긴 세월을 집권하죠. 네. 그건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던 건가요? 그 덕천강은 오다 노부나가나 이 풍신수길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데요. 예. 다만 이 사람이 장점이 많습니다. 뭐든지 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모한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지역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쳐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자기를 절대로 낮춥니다.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판단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능력은 정치라는 거는 정권을 잡는다는 거는 정치를 잘해서 정치의 역량이 있으면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는 행정과 국가 경영입니다. 이런 행정 능력과 경영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점이 앞에 있었던 오다 정권과 덕천 풍신의 정권과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경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을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3대 시장을 열어야 된다. 그게 쌀 시장, 생선 시장, 채소 시장을 관리부력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260년을 통치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일본인의 기강을 세웠습니다. 소위 메이와꾸를 하지 않는 정신을 이미 이 사람 시대에 맺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무라이도 통제를 했는데 일본의 사무라이가 즉결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5%가 안 됐습니다. 전 사무라이에.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뭐 아무 사무라이가 뭐 다리에 가다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죽여버렸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무라이 인구는 일본 인구의 6%인데 그 중에 5%만이 즉결 처분권을 갖고 있었고 즉결 처분권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태 파악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무라이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국가의 기강을 완전히 세우고 또 서민들로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게 가혹한 세금을 풍신수길보다는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세금 자체. 근데 이 명치 유신으로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의 막부는 260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만은 흔히들 명치 유신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현대화된다고 그럴까요? 새로운 국가로 변신되지만 이미 그 260년 동안에 일본이 지금과 같은 큰 강국이 될 수 있는 저력이 양성됐었던 거예요? 저는 그 99% 이미 그때 만들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직전에도 서양 신부들이 많이 일본에 들어왔었고 그 사람들이 일본에 와보고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청결하냐. 그리고 집들 모양이 다 단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미 막부 시대의 국민 교육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체계가 잡혔다 이거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귀와 코가
이미 에도 시대 260년간에 확립됐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새 인물을 비교해 주셨는데 우리 현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난기류가 너무 세니까요. 일본 전문가이신 홍화상 작가께서 보시면서 뭐 어떤 해법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지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아주 우리나라의 높은 분한테 4통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 천황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 천황이 아베 총리한테 그렇게 나쁘게 가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부탁을 천황 쪽에다가 네가 좀 할 수 없냐라고 얘기해서 저는 거기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고 저는 하층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천황은 몇 년 전에 나는 칸무 천황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칸무 천황은 백제입니다. 네. 백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이 그런 소리 했으면 그 사람 벌써 칼 맞아 죽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천황의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황은 적어도 한반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애정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는 천황이 아베한테 얘기해서 아베도 지금 너무 과잉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베가 더 강공으로 가겠지만은 우리 김종필 총리께서 옛날에 한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기둘려 사안이 복잡하고 일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기둘려 이런 말 했는데 저는 한 2-3달 기다리면 서로 쌍방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낙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 어떤 통계로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중들,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그 반한 감정과 일본 정부가 가끔 보여주는 반한 감정은 좀 다르지 않은가요? 다르죠. 일본은 통치하는 거는 상위 5%니까요. 95%는 따라가는 건데 다만 어저께 밤 11시에 NHK 그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그 한국 쪽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많이 응했더라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뜻밖에도 70%의 한국 사람이 한국이 잘못했다고 거기에 인터뷰 응했습니다. 밀어붙여야 된다. 일본하고는 사이좋게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오히려 소수였고요. 저러한 방송을 내보낸 NHK의 의도는 뭐냐. 제가 판단할 때는 대충 여기서 좀 끝내고 서로 일본말로 나카요시 사이좋게 지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는 NHK의 저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평화 헌법을 고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베 정부가 앞장서서 일반 국민들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의 서민들,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앞으로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볼 겁니다. 지금 항공 노선이 뭐 막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내색을 하지 않지만은 이게 장기화되는 건 아주 싫어할 겁니다. 따라서 조기에 종결되는 것이 쌍방이 이롭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여쭤본 것은 평화헌법으로 가는 평화헌법상 폐기하고 전쟁할 수 있는 헌법으로 개헌하는 방향 이것과 일반 국민의 정서가 맞아 떨어지나요?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일본 국민들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동경이 928번에 미국의 B-29에 폭격을 맞아서 이병철 자수전에 보면 공장에 굴뚝 하나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동경 쪽에 썼거든요. 그러면 일본 민간인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히로시마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고 나가사키에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따라서 전쟁을 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일본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무장화했을 때는 야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일본 국민한테 피해가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임진왜란 때도 일본 국민이 많이 죽었고 청일전쟁 때도 많이 죽었고 러일전쟁 때도 많이 죽었습니다. 중일전쟁 때도 죽었고 따라서 평안법에서 군사 대국화돼서 결국 핵을 가져가지고 아시아의 헤게몬을 치겠다는 발상은 21세기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홍화상 작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3번에 걸쳐서 일본 전국시대 새 인물을 좀 탐색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홍화상 작가께서 한일 관계가 부드럽게 풀릴 수 있다고 전망하시니까 좀 마음이 가볍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